예를 들어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유전자 뭐 DNA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검진을 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고 진단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치료하는 기술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치료라는 것은 암 수술만 해도 암이라는 그 실체가 크기가 확진이 됐을 때 어느 위치가 정확히 있을 때만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어디에도 뭐 펫CT나 펫 MR이든지 아니면 어느 검사에서도 분명히 그 나타나지 않는데 유전자 검사라든가 아니면 세포 검사라든가 해서 벌써 미리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냐?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검사법들이 많아요. 우리 몸에서 항상 새로 생기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을 건강하고 우리가 면역이 좋다면 이걸 없앨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못 없애고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이것이 자꾸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 두 개가 네 개 되면서 암 덩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암 덩어리가 어느 정도 1cm든 아니면 0.5cm든 어느 정도 커지기 전에 아주 미세한 뭐 10개, 100만 개 정도는 도저히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세포를 미리 그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그 대사 산물을 찾아내서 벌써 찾았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러한 그 몸의 건강을 제대로 돌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로 된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이것을 뭐 보완 대체약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이렇게 영양소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영양소들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긍정적인 힘을 갖고 믿는 사람들한테 나온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경험들은 어마어마한 임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상들을 토대로 해서 볼 때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뭐 암 같은 것도 걸리지 않게 건강한 삶을 유지해서 꼭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질환 때 더 많이 필요한 것도 물론 있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똑같이 필요한 것들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지금 현재 앞으로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런 영양소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 밝혀지겠죠. 좀 더 많이. 그렇지만은 그 밝혀지기 전까지 지금까지 세팅되어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긍정적으로 믿고 갈 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양치료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지금 현재 나온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시도할 때 정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 정말 필수적인 거 하나가 바로 당뇨영양소라는 거예요. 비타민, 뭐 미네랄들, 그다음 단백질, 그다음 지방에도 뭐 불포화 지방산이나 특수한 그런 지방산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좀 더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당뇨영양소가 이런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영양소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단백질, 이런 것에 비해서 이론적인 베이스가 좀 적다는 거죠. 물론 무궁무진하게 많지만은 의사들이 아직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양이 적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100%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 얼마 동안 먹어야 될지, 또 뭐하고 같이 조합해야 될지, 이런 것이 의견이 분분한 게 많아요. 분분한 게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들, 이런 분들의 경험들이 쌓아지면은 좀 더 완벽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의사로서는, 전문가, 치료 전문가로서는 치료 영역을 마음껏 확대, 무한대로 정말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양치료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도를 했을 때 무한대로 치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전에는 포기했던 많은 질환들을 좀 더 거의 완치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용량이 일단은 모든 사람들한테 많을수록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2, 3년 동안 경험한 그런 결과에 의하면은 용량은 남을 정도로, 남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무조건 남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일부 미네랄들은 많은 양을 복용하면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당뇨영양소는 축적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배설이 되지. 필요 이상의 부분은 좀 배설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필요한 게 이만큼인데 필요 이하를 먹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불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최소한 4스푼 정도를 복용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도 암에 대한 설명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질환들이 벌써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지 않고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도 좀 더 충분히 복용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현대인들 살아나간 사람들은 증상이 어느 정도 피곤하든 아니 뭐든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2스푼을 권하지만은 처음에 너무나 좀 충분히 건강해질 때까지는 2스푼이 아니고 4스푼, 6스푼, 8스푼도 괜찮으니까 충분한 양을 복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용하는 양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하거나 정보를 가르쳐 줄 때는 정해주는 용량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도 좀 더 항상 높여서 복용을 하시고, 충분하게 증상의 어떤 변화들이, 내 몸 컨디션의 변화를 느끼고 나면 그때부터 줄이시는 게 가장 적당해요. 예, 그래서 어떤 질환이나 몸 컨디션에 따라서 정확한 용량을 하는 것은, 용량을 권해주는 것은 많은 경험하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할 때 들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용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밌는 예를 든다면은 최근에 존 엑스퍼드 박사가 영국에 그분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류마티스라든가 이렇게 어떤 면역 질환들이 있죠. 우리가 루푸스라는 홍반증 같은 그런 질환들은 현재 의학으로는 불치병에 속해요. 그렇지만 이런 그 류마티스라는 어떤 질환들이 실제적으로 당뇨영소의 결핍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게 슈가 프린트라는 방법으로 이제 조만간에 전 의사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조만간에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특정 우리 현대의학에서 밝혀지지 못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질환들이 당뇨영소의 결핍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예들을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면역을 일으키는 임뮤노글로빈이라고 하는 면역글로불린, 이 면역글로불린이 제대로 못 만들어지고 기능을 못 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당뇨영소의 락토즈라는 것이 그 부족해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갈락토즈라는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이러한 그 면역글로불린이 작용을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나왔다는 거죠. 그 그래프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그 결정적인 이런 결과들만 봐도 당뇨영소는 이 면역적인 거, 아니면 세포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균형을 이루고 조절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죠.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 못하는 불치의 질환들이 다 당뇨영소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물론 100%다 당뇨영소와 연관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상당 부분 우리가 현재 불치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질환들이 당뇨영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조만간에 슈가 프린트라는 기술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데 도움을 가줌으로 해서 아마 새로운 질환에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발전, 그 다음에 뭐 확대, 이런 것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